부안과 고창 해상에서 풍력 발전으로 만들 전력을 정읍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주민설명회에서 이를 반대하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농특산품 가공시설을 지원하면서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전국 공항에서 가장 높다는 주장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도는 평가 결과를 절대적인 수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이 첫째 아기 출생 축하금인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부안군은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신혼부부에게는 결혼장려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안과 고창 해상에서 풍력 발전으로 만든 전력을 정읍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추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고압선로 건설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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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머리띠를 메고 손팻말을 든 주민들은 반대를 외쳤습니다. 격양된 분위기에서 시작된 설명회에서 한국전력공사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바다에서 생산될 원전 2기 규모의 대규모 전력을 한 곳에 모으는 양육점이 지난해 부안 변산으로 결정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력을 보낼 고압 선로를 어디에 지을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전량 대비 봤을 때 부안 지역 해역이 약 83% 정도 이상이고요. 부안 지역에 많은 해상을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그 관련 지자체, 그다음에 사업자를 협의를 해서 24년 3월에 그래서 양육점이 지금 새만금 지역으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주민 다수는 배제된 채 소수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가 양육점을 부안으로 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양육점이 결정되기 전 열린 두 번의 설명회를 대다수의 국민은 몰랐다는 겁니다. 이거 하기 전에 처음에 선정되기 전에 그걸 전 국민에 다 알려야죠. 확정을 다 해놓고 지금 설명을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죠? 또 대규모 전력을 여기서 만들 거라면 정작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공장이 부안 지역으로 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공장이 이리 와야지. 여기 공장이 들어온다면 우리 주민들이 좀 피해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겠어요. 현재 부안군은 해상풍력으로 만든 전력을 양육점을 기점으로 새만금 709에 공급해 이른바 아리백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농생명 용지인 새만금 709를 산업용지로 변경해 산단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산단을 하려면요. 지금의 메리틴 대에서 2.8m를 또 올려야 돼요. 정부에서 총 맞이지 않는 한 이게 재투자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산단으로 유치해 주겠습니까? 설명회에서는 또 주민설명회가 실제로는 주민 참여가 어려운 시간에 열리고 개최 홍보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몰랐고요. 저희 청년들도 되게 관심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오후 2시잖아요. 청년들은 올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새만금 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전국 공항에서 가장 높다는 주장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국토부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인용해 새만금 국제공항 조류 충돌 위험도는 초지 상태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절대적인 수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만금 신공항 조류 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보다 최대 610배 높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도내 군산공항의 경우 조류 충돌 위험도는 무안공항보다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수라갯벌과 같은 대규모 조류 서식지에는 공항을 지어서는 안 된다며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제품들이 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농특산품 가공시설을 지원하면서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명절 선물 제품 생산이 한창입니다. 최근 남원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백향과를 이용한 가공식품입니다. 그동안 에이도와 같은 음료로만 사용되던 백향과가 떡의 재료로 첨가되면서 상품의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의 영양 성분과 풍미까지 더해지면서 수출 주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저도 백향과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기존에는 원래 청으로만 보통 에이드로 타먹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이게 제품이랑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저희 떡이랑 잘 맞아서 만들게 됐습니다. 사과 대추를 재배하는 농가는 대추를 인진쑥과 함께 달여 웰빙 음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생과만을 판매하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시설을 이용해 가공 음료를 개발했습니다. 저장성이 짧은 사과 대추의 활용도를 넓히고 소득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기에는 이 시설의 비용이 어마무시하니까 이제 직접 구비는 어렵고 여기 모든 시설이 있으니까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제 비용을 절감을 많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메리트를 느꼈던 것 같아요. 농촌진흥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48건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산 가공품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창 복분자로 만든 빵과 죽, 익산의 쌀과 고구마로 개발한 케이크와 쿠키도 그 결과물입니다. 소규모 농가에서도 부담 없이 농산물을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106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들이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 시설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이제 새로운 농해 소득을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아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가들. 농촌진흥청의 도움으로 여러 개의 특화 작목을 결합해 새로운 농특산품 산업화 기반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23일 낮 12시쯤 정읍시 농수동의 한 카센터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카센터 일부가 타고 인근 가구 상점과 주택 등이 그을려 소방서 추산 1,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용접 부주의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제일건설 부도 피해자들이 원인 규명과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제일건설 협력업체와 입주민, 분양권 계약자들은 23일 NH농협은행 중앙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워크아웃이 끝난 지 4개월도 안 돼 부도가 난 것이 정당한 워크아웃 절차를 따른 것인지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당한 채권 회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채권단과 입주민, 분양권 계약자들에게 합당한 손해배상을 실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NH농협은행 측은 제일건설의 워크아웃 졸업과 채권 회수 등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자체가 최근 부안에서 발생한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2일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재난관리 기금을 지원하고 부안군은 예비비를 활용해 건물 안전진단과 복구 방안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임시 수산물 시장 설치와 융자 지원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1일에 태어난 부안 지역 출생아 가정에 출생 축하금이 전달됐습니다. 부안군은 올해 첫 아기를 낳은 가정에 권익현 군수의 친필 축하 카드와 첫째 아기 출생 축하금인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부안군은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신혼부부에게는 결혼장려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울산인을 맞이하여 새해 첫 아기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출생아 가정에 대한 출생 축하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행정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핵심 부서의 경우 과장부터 팀장까지 대규모 인사이동이 단행되면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자칫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더해지고 있다는데요.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시국 과장급 총 65명, 팀장급 167명, 6급 이하 43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지난 13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내부에서조차 이번 인사가 조직 안정화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신규 배치된 직원들의 업무 파악 미숙으로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일부 부서의 경우 과장부터 팀장까지 모두 교체돼 업무 파악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산하기관과의 관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군과 임실군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증정 행사를 진행합니다. 고창군은 설 연휴 시작인 25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 3억 원을 달성할 때까지 지역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50명을 추첨해 3만 원 상당의 추가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임실군은 다음 달 14일까지 임실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20명을 추첨해 3만 8천 원 상당의 임실치즈와 유제품을 추가 증정할 예정입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이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이 되고 국민들에게 행복한 임실 만들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제와 부안, 군산 지역 배수 개선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제와 부안, 군산 대야와 회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은 22일 김제와 부안, 군산 지역 31개 지구가 정부의 배수 개선 사업 대상지로 확정돼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제 흥산과 내촌, 서포 등 6개 지구와 군산 광교 지구는 배수 개선 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신규 선정돼 앞으로 6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기후재난 시대에 맞는 영농활동 기반 정비 사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도내 농민들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특별 교통 치안 관리에 나섭니다. 경찰은 도로관리청과 합동으로 결빙 구간과 같은 사고 취약 구간을 점검하고 설 연휴에는 교통종합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28일 오전과 29일 오후에 귀성, 귀경, 성노객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연휴 전 가정폭력과 노인, 아동학대 재발 우려 가정을 모두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중병 국회의원이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 개선 사업 예산 159억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창 신평과 송산 해룡 등 사업 신규 착수지구 3곳과 정읍 평령과 같은 계속지구 8곳 등 총 11개 지구에 국비 1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고창 성내지구 등 4곳은 신규 기본조사지구로 지정돼 국비 4억여 원을 들여 시행 계획 등을 세웁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